호텔 신라 2025년 1분기 실적 나왔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작년하고는 달라요. 전체 매출이 9,718억 원, 영업손실 25억 원. 아직 적자긴 한데 손실폭이 확 줄면서 개선되는 신호는 분명해 보여요. 특히 그 면세점 쪽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더라고요. 네, 개선 추세라는 점은 동의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영업 손실 상태고 또 핵심인 면세 사업에서 50억 원 손실이라는 숫자는 이걸 그냥 넘기긴 좀 어렵죠. 이게 정말 구조적인 체질 개선 결과인지 아니면 경쟁사 문제라든지 환율 같은 약간 좀 일시적인 요행 덕분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 같아요. 물론 신중해야겠지만요. 면세 사업 내용을 좀 뜯어보면 희망적인 부분이 꽤 보여요. 예를 들어서 시내 면세점 있잖아요. 거긴 수익성 낮은 도매 비중을 줄였는데도 경쟁사 영업 차질 덕분인지 오히려 매출이 살짝 늘었거든요. 게다가 할인율도 낮추고 원가율도 개선되면서 시내점만 보면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하이 싱글 디짓, 그러니까 한 7%에서 9% 사이 아주 높게 나왔어요. 이건 단순운이라기보단 체질 개선 성과 아닌가요? 글쎄요, 시내점 이익률이 높아진 게 경쟁사 반사이익이나 또 우호적인 환율 효과 덕을 본 침만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도매 비중 말인데요. 1분기 말에 49%까지 낮췄다고는 하지만 2분기 들어서 4월, 5월 두 달간 다시 56%로 늘어났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좀 체질 개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엔 약간 물음표가 붙죠. 또 2분기에는 프로모션 때문에 할인율도 다시 좀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공항 면세점 쪽도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국내 공항은 물론이고 해외 공항 점포들까지 매출이 늘고 또 고정비 부담 줄면서 이익이 개선됐거든요.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매출 연동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매달 한 20억에서 30억 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었죠. 홍콩이나 싱가포르 공항하고도 임차료 감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봐야 하고요. 근데 그 인천공항 임차료 방식 변경은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라는 걸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면 비용 부담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6월 말에 있을 임대료 조정 협상 결과도 공항 쪽 입장이 꽤 보수적이라서 큰 폭의 감면을 기대하긴 좀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요. 해외 공항 감면도 아직은 협상 중인 단계고요. 너무 앞서서 긍정적으로만 보긴 좀 그렇죠. 그래도 2분기 이후 전망은 밝아 보여요. 당장 4월, 5월 매출도 괜찮았고 한국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한테 일본이나 태국 여행은 좀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하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3분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까지 시행된다면 이건 정말 큰 호재죠. 패키지 관광객이 개별 관광객보다 씀씀이가 1.25배나 크다고 하니까요. 기대감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장 2분기에 할인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다이궁이라고 불리는 보따리상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는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업계 전체가 지금 다이궁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호텔 신라도 수익성 관리에 집중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과거처럼 다이궁 통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기는 이젠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근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 하락도 수입 상품 원가에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면세점 수익성 개선은 참 긍정적인데 호텔 신라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호텔이랑 레저 사업은 어떨까요? 이쪽도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에는 제주도 수요가 좀 줄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2분기 들어서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작년 수준 이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특히 인상적인 건 신라 스테이브랜드나 서울 신라 호텔 같은 주요 호텔들 객실 평균 단가, ADR이라고 하죠. 그게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3분기, 4분기에도 이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고요. 1분기 실적만 딱 놓고 보면요. 호텔 부문 매출하고 영업이익 모두 작년보다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제주도 수요 부진에다가 기업체 출장 대행 서비스 수주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고요. ADR 상승은 분명 좋은 신호지만 주로 그 비즈니스급 호텔인 스테이 브랜드 중심의 상승이고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지역 수요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좀 못 미치고 있어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착실히 진행 중이에요. 작년에만 해도 신라스테이 전주랑 제주 지점 새로 열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강릉에 신라 모노그램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일 계획이잖아요. 국내외의 스테이 지점도 추가로 열 계획이고 2026년 이후에는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꾸준히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호텔 부문 확장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당장 전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호텔 열면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영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은 면세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호텔 부문 투자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먼저죠. 성과와 함께 호텔 부문의 꾸준한 단가 상승, 그리고 사업 확장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 확실히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같은 외부 환경 개선까지 더해진다면 실적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앞서 짚어본 것처럼 인천공항 임차료 협상 결과의 불확실성, 다시 심화될 수 있는 면세시장 경쟁,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다이궁 수요, 또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 변동성 같은 이런 위험 요인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분명히요. 지금 나타나는 체질 개선 효과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외부 변수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호텔 신라 실적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호텔 신라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진행 중인 체질 개선과 성장 전략이 꾸준한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불안 요인들이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과 시장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함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